게임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락실을 기억할 것이다. 나도 오락실을 들락거리며 새로 나온 게임을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도 좋았지만 나에게 또 다른 놀이터는 바로 오락실이었다. 그 시절 오락실 풍경을 회상해 본다면 동네 아이들은 항상 단골이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형들도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 줄담배를 피우며 전세라도 낸 것처럼 동전을 쌓아두고 플레이하던 동네 아저씨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오빠를 따라 오락실을 오가던 여자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기억나는 오락실 게임들은 너구리, 제비우스, 투얀, 이열쿵푸, 엑스리온 같은 게임들이었고 게임에 서툰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동전들은 쉴 새 없이 게임 기통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기존 게임들이 익숙해져갈 무렵 우리 동네에 최신 게임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혼자 게임하고 노는 작은방 겜돌입니다. 오늘 고백 리뷰에서 소개해드릴 게임은 소리만 들어도 이 게임 하실 것 같은 저의 첫 오락실 게임이었던 바로 이 게임입니다. 스파르탄 X는 1984년 아이렘에서 제작하고 12월에 아게이트 센터에서 가동되기 시작한다. 파스텔톤의 미라한 그래픽과 중독성 있는 BGM, 그리고 간단한 조작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었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인기 많았던 타이틀이었다. 국내에서는 이소룡 이름으로 더 친숙한 게임이다. 쿵푸 마스터라는 네이밍도 있는데 해외판 제목이고 당시 국내 오락실에는 대부분 해외판이 불법 복제되어 가동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일본과 환율 차이로 인한 기판 가격 자체가 고가였던 이유도 있었다. 사실 이 게임은 이소룡이 아닌 성룡이 주연한 영화 쾌찬차를 게임화한 것이다. 성룡이 맡은 배역 이름이 토마스이고 실비아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정작 영화와 게임 내용은 연관이 없다. 오히려 이소룡의 사막 유희와 동일해 게임 제목이 이소룡으로 불렸던 것 같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악당들에게 잡혀간 여자친구 실비아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토마스가 각층의 보스를 물리치며 진행하는 헬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스테이지 마지막 지점에 이렇게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대장몹을 쓰러뜨리고 다음 층으로 이동하고 모든 층의 보스를 물리치고 여자친구를 구하고 감격에 포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스테이지 야가 와이라노. 맞습니다. 무한 루프 되는 거예요. 다만 클리어 보상으로 용이 한 마리씩 추가되는데 이 추가될 때마다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Perfect. 아! 까꿍.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5인방 보스 공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스테이지 보스 봉술가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보스라서 어렵지 않고요. 상단과 하단 봉을 휘두르는데 붙은 상태에서는 휘두르는 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날라차기로 선빵 날려주고 앉은 상태에서 발차기나 주먹질 해주시면 뒤로 얘가 백스텝하면서 자기가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2스테이지 부메랑 보스입니다. 얘는 속전속결로 물리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던진 부메랑이 되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두세 개씩 던질 때도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보스를 물리치고 계단까지 가는 길에 돌아오는 부메랑에 맞고 죽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스테이지 보스는 거한입니다. 덩치만큼이나 발차기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봉술가와 마찬가지로 달려가며 날라차기고 앉아서 주먹질하면 나가 떨어지는데요.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근접해도 판정이 있어서 어릴 적에 쉽게 클리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한이 차는 발차기도 붙은 상태에서는 판정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4스테이지 보스는 흑도술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하기 까다로워서 막판 보스인 미스터 X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이 방법으로 쉽게 클리어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쉽게 클리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실패도 할 수 있는데요. 높은 확률로 먹히는 방법이라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많이 쓰던 꼼수였습니다. 마지막 5스테이지 보스 미스터 X입니다. 막판 보스답게 어렵습니다. 일단 상단 공격은 방어하고 하단 공격은 점프로 피하는데요. 단순 공격으로는 딜러키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 속도가 느리긴 한데 맞으면 너무 아파요. 발차기보다는 주먹질이 딜이 잘 들어가고 서서 주먹, 앉아서 주먹 이걸 앞뒤로 치고 빠지면서 연속적으로 공략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다만 하단 공격은 점프로 피한다고 했는데요. 뛰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서 이거 재밌다고 계속 발길질하다가 날라차기 쳐맞으니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모든 보스를 물리치면 여자친구를 구하고 감격에 포옹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Nope, nope, nope.
스테이지를 지나오며 잡몹들을 처리하고 해당 스테이지 마지막에는 보스가 등장한다. 지금의 횡스크롤 벨트 액션 게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훗날 나오게 되는 더블 드래곤과 파이널 파이트로 이어지는 격투 게임의 초석이 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가족용 콘솔과 휴대용 기기에도 이식되게 되는데요. 페미컴의 하드웨어 한계상 전반적인 다운이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작아진 캐릭터와 그래픽, 줄어든 사운드로 유저들에게 실망감도 주었지만 당시 하드웨어 한계를 감안하면 놀라운 이식률이었다. 가정에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여 오히려 아케이드판보다 더 대박난 타이틀이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페미컴판 경우 아이레미아는 닌텐도가 직접 이식하고 발매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렘이 직접 발매하려고 했지만 닌텐도 자사에서 개발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분, 슈퍼마리오와 젤다의 아버지로 유명한 바로 미야모토 시게루였습니다. 개발과 발매를 모두 담당했다고 하니 당시 게임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MXX판은 페미콤과 같이 1985년작으로 아스키사에서 이식하였다. 영화 라이센스 때문인지 제목을 생뚱맞게 성권 아초로 개명하게 된다. MXX 성능이 페미컴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페미컴판보다 더 다운이식되었는데 단조로운 사운드와 그래픽, 밋밋한 BGM, 조작감도 아게이트나 페미컴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액션 게임으로서의 조작감은 괜찮았고 원작에 있던 것들이 구현되어 있어 완성도만 놓고 본다면 꽤 재밌다는 평들이 지배적이다. 게임보이의 경우 아케이드 발매 후 5년이 지난 1990년에 발매되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원작 이식보다 리메이크나 어레인지된 느낌이고 원작의 히로인인 실비아는 온데간데 없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타이틀이라고 한다. 고백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레트로라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고전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눈에는 떨어져 보이고 재미없는 게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추억서린 나만의 소중한 게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레트로를 찾고 많이 즐기고 있나 봅니다. 요즘은 오락실을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도 찾을 수도 없는데요. 그렇기에 더 생각나고 그리운 게 바로 오락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게임기로 레트로 게임 한판 해보시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첫 오락실 게임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은 방 게임돌이와는 다음 오락실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